안녕하세요. 증시 레이더의 원샷입니다. 증시는 흐름이다. 12월 증시 이벤트 및 대응 전략 그 첫 번째 방송 11월 증시를 완벽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송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12월 증시에 대한 매매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1월 수급 분석 먼저 보시죠. 자, 1월부터 11월까지의 수급 현황입니다. 지수도 있고 상승 하락 종목수도 있고 거래량, 현물, 선물에 대한 수급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일단 포인트가 지수가 12.4포인트가 빠졌네요. 뭐 그렇게 많이 빠졌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보시면 상승 및 하락 종목 수를 보시면 이제 하락 종목 수가 약간 많죠. 그러니까 뭐 리즈너블하다. 특별히 쇼크가 있어서 빠진 건 아니다. 그냥 저 정도 종목의 하락 종목과 상승 종목의 차이가 나면 저 정도는 그냥 뭐 일반적인 거죠. 근데 중요한 게 현물을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연중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뭐 MSCI 리밸런싱 뭐 아람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결론은 올해 장사를 정리하는 거다. 셔틀을 내리고 있는 중이다. 북클로징 중이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뭐 방송이나 뭐 여러 가지 보면 북클로징 얘기를 올해 유독 안 쓰더라고요. 12월에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내년 장세도 만만치 않은 장세인 것 같은데 뭐 내년에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잘 그게 그러니까 너무 그 언론의 말을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뭐 언론에서 이맘때들 나오는 얘기 있죠. 뭐 상고하저다, 상저하고다 이거 맞았던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십몇 년 동안.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믿지 마시고요. 데이터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선물도 팔았어요.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포지션을 보면 11월에는 외국인이 저렇게 많이 팔았는데도 역대급으로 팔았는데도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지수 중심으로 매수를 한 거죠. 그래서 11월 달 증시 이벤트 대응 전략에서 금융투자가 수익률 깨매하는 종목이 있느냐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11월엔 금융투자를 잘 보자. 말씀드려서 우리 주중에 주간 시황방송 주간 직책에서 봤는데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지수를 샀던 거죠. 뭐 ETF나 이런 것들. 어쨌든 그래도 걔네가 ETF라도 사줘서 지수가 덜 빠진 거죠. 이제 중요한 건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8월부터 현물을 매도하기 시작했죠. 4개월째 지금 매도 중인 거고 이제 10월부터 2개월 연속 선물을 매도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2개월 연속 기관과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하고 있다는 거는 연말까지의 장세, 12월까지의 장세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을 산다는 것 자체는 앞으로 증시가 올라가고 같다. 향후 증시가 올라가고 같다. 그러면 선물을 사겠죠. 앞으로 올라갈 거니까. 근데 앞으로의 증시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선물을 매도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10월부터 팔기 시작했다는 거는 12월까지도 별로 안 좋다. 산타 랠리는 없을 확률이 높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기간은 뭐 코스닥은 더 하겠지만 코스피도 엄청 팔았네요. 그죠? 선물을. 어쨌든 연말까지의 장세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코멘트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보시면 11월에는 마이너스 30% 많이 빠졌네요. 연간 봤을 때 5월, 7월 쇼크 왔을 때 빼고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빠졌네요. 근데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비교해 봤을 때 하락 종목이 훨씬 약간 많은데 10월을 비교해 보시면 한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이 한 1000종목 정도 많은데 포인트는 40포인트 올라갔고 밑에는 2000 종목 중심으로인데 마이너스 30포인트 빠졌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여기도 장마감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같고, 수급을 보셔도 외국인과 기관, 기관은 진짜 코스닥을 1년 내내 팔았네요. 1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되면 뭐 지금까지는 부정적이지만 기관 빈집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내년에는 기관에서 좀 살 여력이 있다. 와, 어떻게 1년 내내 팔았죠? 1월부터 11월까지. 기관이 이제 보면 연간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거고, 이제 중요한 게 11월에 판 게 사모펀드, 기타 금융, 기타 법인 중심으로 매도를 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올해 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펀드도 정리하고 뭐 그런 거죠. 기타 금융이랑. 기타 법인은 뭐예요? 그 메자닌, CB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전환사채로 했다가 주가가 올랐던 거 차익 실현하고, 그래서 기타 법인에서 그 많이 나온다는 거죠. 매물량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내가 매매하는 종목에서 기타 법인이 나온다. 그리고 거기가 예전에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가 있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100%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돼서 매도 물량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비꿔준 거 있는데 그 연말 되면 정리하고 싶잖아요. 그다음에 대주주 양도 차익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특히 코스닥은 잘 보셔야 된다. 이런 거. 매매 물량이라는 게 수익이 많이 났던 걸 정리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CB 전환사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급을 굉장히 12월엔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 금액도 매수 금액 보시면 2배 이상이에요. 결국 정리하고 있다는 거죠. 올해 거를. 그래서 11월을 보면 11월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했던 달로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하락폭이 훨씬 컸어요. 그 이유는 코스닥은 19만 매매를 마감한 북클로징이 사모펀드, 펀드 정리하고 기타 금융, 메자닌, CB 물량에 의해서 지속 추락했기 때문인데 이게 12월에도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1일 거래 대금이 4에서 5조 원대로 정체 중이에요. 신규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상승 시에는 보면 거래 대금이 6조 이상해야 되고, 예전에 코스닥 막 날아갈 때 8조, 9조도 했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다 쪼그라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장세가 좋을 거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방송에서는 그렇게 절대 얘기 안 하죠. 어쨌든 좀 주가가 가려면 6조 이상, 그래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개별 종목 장세라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2개월 연속 선물을 매도 중이다. 12월도 상승보다는 횡보하거나 하락 확률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11월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고 상승 하락 종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쫙 흐름을 한번 보시죠. 자, 11월 1일 금요일부터 시작했네요. 자,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했던 한 주로 신규 테마는 강아지 구충제가 있네요. 보시면은 뭐 처음에 올랐죠.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스몰딜 될 것 같아 올랐는데, 이제 중간에 관세 철회를 하겠다는 약속했다라고 중에서 발표하니까 미국이 아니다, 난 그런 적 없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뭐 당연히 코스피 오르는 좀 먹었고 뭐 그런 거죠. 그다 이제 11월 둘째 주 이제 여기에 이제 불안감이 있는데 홍콩 시위가 격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트럼프의 공개 청문회가 시작되면서 이러다 뭐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됐고, 이제 IT 업종 중심으로 폴더블이죠. 그게 올랐고, 정치인 테마, 그 다음에 신규 테마는 마이크로바이옴과 흑사병이 나왔어요. 그러다 이제 그 말부터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하죠. 셋째 주부터. 야, 우리 안 할 거야. 임시면허, 홍콩 임금법 통화하고 연말에 안 될 수도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식시장 쭉쭉쭉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미국은 좋아졌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금요일 날에는 뭐 MSCI 그 마이너스 30포인트까지 빠졌죠. 미중 무역 협상 불확실성 부각으로. 그래서 테마도 정말 안 좋은 게 뭐 펜벤다졸 뭐 이런 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실 게 테마주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폴더블과 정치인뿐이 없거든요. 제가 이제 그 정치인 테마 중에는 뭐죠? 대장주가? 그렇죠. 이낙연이죠. 이낙연 관련주. 근데 지금 제가 이게 이낙연 관련주를 한 9종목, 그다음 8종목, 그다음에 황교안 테마를 한 종목 뽑아왔는데 일단은 한 사이클이 끝났다 보시면 돼요. 왜냐? 이낙연 테마주가 이제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다 긴 음봉이 나왔는데 그의 동생분께서 이제 사임했다.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관련으로 관련주가 다 빠졌죠. 일단 보시면 서원입니다. 서원이 가장 많이 올랐죠. 1200원에 시작해서 186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뭐 50% 올랐고 남아토건도 8140원에서 100% 올랐네요. 한 달간 1730원까지 올랐으니까 남선알미늄 남선알미늄 보시면 급락했죠. 왜냐 사임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금호전기도 2040원에서 거의 4200, 100% 올랐었네요. 그죠? SDN도 2000원에 시작해서 3400, 기본이 뭐 이거는 좀 조금 올랐네요. 2월드 이런 거는 좀 2월드도 많이 올랐네요. 4,300원에서 6,700원. 그러니까 50% 이상은 평균 올랐네요. 뭐 HSD 엔진, 2월드, 펜엔터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변두리 주고 이낙연 관련주에서도 SDN도 그렇고 금호종기도 그렇고 이제 핵심은 남아통원, 남선알미늄, 서원이었죠. 항상 이렇게 그 한류 AI 센터는 황교안 관련주죠. 그죠? 그래서 정치인 태반은 11월 이낙연 관련주 중 대부분 상승했고 이제 장세 음봉 그 나왔겠다는 거는 이제 동생이 사임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1차 시대가 일단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이런 정치인 테마는 초기잖아요. 내년 4월에 또 돌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돌 거냐? 그 일단은 아직 짱짱하게 남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일단 1차 시대 끝났고 초기니까 제가 그때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대장주 중심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아직은 이게 뭐 황교안 관련주, 뭐 다른 주, 이런 주가 막 도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대선 테마랑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정치인 테마는 이낙연 관련주인데 일단 시세가 일단락 됐다. 당분간은 보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가장 많이 오른 테마 제가 말씀드린 정치인 테마죠. 근데 이런 테마는 이제 감당하실 수 있는 분만 하셔야 됩니다. 늘 그렇지만 테마를 하시던 분만 하셔야지 안 그러면 다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더블인데요. 일단 보시면 대형주 먼저 보시면 대형주는 뭐 보시면 별로 안 올랐어요. 코롱인더도 그렇고 코롱인더는 거의 본전이고 SKC도 좀 올랐는데 뭐 그렇고 가장 많이 올랐던 파트론도 횡보고 BH도 빠졌고 SK KC 바팅만 좀 올랐는데 이제 가장 많이 오른 게 소형주가 오른 거죠. 세경 하이텍 많이 올랐고요. 파인텍 많이 올랐죠. 그죠? 그다음에 DKT는 이제 급락이 나왔고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폴더블도 한 바퀴 다 돌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보면 코스피가 오른 다음에 코스닥이 오르잖아요. 대형주가 올라야 중소형주가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런 자연의 섭리, 주식의 섭리 같은 게 폴더블에도 됐다. 그러니까 한 바퀴가 여기도 돌았다. 그래서 앞으로 폴더블이 더 있다면 소형주가 가는 게 아니라 저 대형주 SKC 코롱인더, SKC 파트론 BH 뭐 이런 게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쉬었다가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거.
말씀드리니까 그런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1월 이벤트 및 상승 하락 업종 정리를 해보면 별다른 이슈가 없어요. 늘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 추이 뭐 좋다 그러면 쭉 올라가고 안 좋다 그러면 빠지고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월말로 갈수록 트럼프가 홍콩 인권법을 설명함으로써 이제 불안감이 조성이 됐죠. 그러면서 증시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IT 업종 확실히 반도체에 대한 수급은 약화됐어요. 특히 이제 업황이 자꾸 좋아진다는 얘기가 내년 하반기로 미뤄지면서 11월 초와 틀리게 향후 성장성이 돋보이는 마진 폴더블은 아직 이제 시작한 거잖아요. 우리 주위에 폴더블을 갖고 있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그렇게 됐고, 그리고 소형주 중심으로 이제 그 폴더블도 기존에 중대형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소형주 중심으로 상승했고요. 정치인테이먼 관련주는 초기임으로 대장주 중심으로 상승이 일어나나 그 이낙연 관련주 중심, 이낙연 관련 중심에서도 대장주 중심으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11월 증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에 따라서 12월 증시 매매 전략은 12월 5일 날 주중 방송으로 방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일일 시황이 궁금하신 인스타그램 아이디 유튜브 /_ 원샷 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원샷이었습니다.